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인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관리처분인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내용 전부 다 스크린 쭉 해드리고, 책을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요, 이렇게. 요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는 것을 이걸 사업시행 인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봐요.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인가 받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업시행 계획이 뭐냐?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요걸 우리가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실시계획이다. 요걸 갖다가 인가 받는 거다. 실시계획 인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시행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실시계획을. 자, 우선 놓아두고. 자, 관리처분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라는 말. 관리처분인가라는 말은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인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다고. 요걸 관리처분 인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처분인가. 그럼 관리처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권리 배분을 갖다가 관리처분이라는 법률 용어로 표현했어요. 따라서요. 관리처분, 권리 배분, 관리처분, 권리 배분.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즉 권리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받는다 이런 뜻이거든. 관리처분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요. 관리처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요. 여기에서 갑이 45평 대지에서 2억 5천짜리에 살았는데 노후 불량한 건축물에서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만한 권리가액이 요만큼 되니까 당신은 이거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요렇게 해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 들어오면 2,000유로 주겠다는 거지. 요게 2억 7천 나가는데 40평짜리인데 이거 하나 줄게 그런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처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처분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이런 거 다 끝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이렇게 닫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서 문을 이렇게 열고서 이제 나온다고 나와서 이제 보따리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이사 가야 돼.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이사 간다. 이렇게 이사 간다. 이렇게 돼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학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와서 항의까지 이게 무거운 걸 남자가 이거 가야지 왜 여자가 지고 이게 이런 것까지 항의해. 남자는 키가 크니까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떻게 이어주냐고 여자가. 그래 이것도 배려한 거지. 먼저 들어서 이렇게 이어준 거지. 여자한테 배려한 거요. 이거 참말로. 얹어. 그러면 내가 이고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제 고시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이거 동호수 배정 다 하면 이 자리를 비워줘야 돼.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비워주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게 사용수익을 금지시켜야만 이걸 들어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존에 있는 이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권리 배분이 다 끝나고 나서 오픈되는 시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종전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 있잖아요. 종전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이게 금지돼요. 왜? 이 동호수 배정 다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밀고 이걸 빨리 들어앉혀가지고 입주해야지. 그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사가 이렇게 쭉 진행하겠지. 공사가 쭉 진행 중이겠지.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어져. 공사 중이다.
공사가 쭉 진행 중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지? 이렇게 쭉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오겠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쭉 들어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원근감을 주어서 개방감을 갖다가 확보해야지. 너무 따닥따닥 지으면은 이게 이제 미분양되니까 개방감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개방감을 확보했다. 다른 데서는 막 박수도 나오고 난리요. 그림 그리면 진짜라니까. 지금 우리 천안 선생님들은 워낙 얌전하니까 그러지 뭐 다른 데는 막 박수 나오고 난리야.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림 자체를 막 3D로 그려가지고 건축법 가봐 난리야. 건축하면 환상적이야. 3D가 비싸. TV도 강의도 비싼 강의요. 이렇게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뭘 한다? 준공인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준공인가. 잠깐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정비사업에 가면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문수로 시작해서 시장문수로 끝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비사업에 인가권자, 승인권자라고 나와. 그럼 무조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시장문수로 시작해서 시장문수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눈사람 모양의 형태의 지난주에 배웠던 이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 인가 승인권자가. 그럼 봐봐. 여기에 조합설립 인가는 누가 하겠어? 시장문수겠지?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는 누가 하겠어? 지정권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라고.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내용 이해가요? 이제 그런 식이야. 자, 한번 해볼까? 취준료가 나올 수 있도록 승인하는데 이 승인권자가 누구? 옳지. 시장문수. 조합설립 인가 누구? 옳지. 사업시행인가 누구? 옳지. 관리처분인가 누가 해? 옳지. 준공인가 누가 해?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준공인가. 이게 다 지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오픈을 시켜야 돼. 이걸 소유권 이전고시다.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여기에 대토 작업을 거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제가. 대토 작업을 거친다. 자, 준공인가 이후부터는 말이죠. 준공인가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체 없이 걸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요. 돈 없이요. 지체 없이요. 할 일 없이로 바꾸면 안 돼? 다음 중에서 틀린 문장 골라라. 준공인가 후에 지체 없이 이렇게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준공인가 후에 할 일 없이 대지 이런 말 안 나오겠지? 그런 시험 문제는 상당히 출제자가 개그성이 있다. 근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꼭 이걸 날짜로 바꿔. 14일, 20일, 30일, 60일 막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틀려요? 지체 없이요? 대토 작업을 거친다.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된 거야.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오픈시키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고시. 자, 물권변동 일어났으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이 등기는 언제 하느냐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기요? 할 일 없이 등기요? 지체 없이 등기한다. 이걸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네모로 엮어놓고 이걸 갖다가 14일, 21일, 30일, 60일 막 이렇게 받고 그러면 또 틀리잖아. 지체 없이 등기인데.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해도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이걸 네모 엮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지체 없이 등기해야 된다. 1번 지체 없이, 2번 할 일 없이, 3번 돈 없이, 4번 맥 없이, 5번 재미없이. 그래도 틀리려나? 어떻게 계급발이 안 먹히네? 이러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두드러 맞게 생겨서 분위기가. 이 내용이 봐요. 요 그림이 이 그림에 대한 이와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한 이 체계도 그림이 언제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
옳지. 6월 말까지 그려가야 돼. 6월 말 많이 남은 것 같죠? 금방 옵니다. 금방. 이걸 그려줘야 돼. A4 용지 앞면으로 딱 하나 줄인다고. 앞면으로만. 또 뒷면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눈사람 모양이 쫙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한 장 가지고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야. 언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보냐고. 그리고는 시험 보냐고. 6월 말까지. 이거 가지고 딱 A4 용지 3장으로 줄입니다. 국토기획법률 이거 한 장으로 줄이고 도시개발법 눈사람 모양 앞면 A4 용지 앞면 뒷면에 정비사업 줄이고 이 내용이 들어갔죠. 자잘하게 딱 깨알같이 써야 돼. 그거 못 쓰겠다 하면 나 그거 작성 못한다 하면 내용이 부실해도 좋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봐야 공부가 되는 거야. 못하겠다 하면 딱딱 찍어 그냥 휴대폰으로. 그것도 나 찍기도 못한다 이러면 그때 가면 내가 복사해서 드릴게. 근데 자기가 해봐야 돼. 자기가 이만큼이라도 자기가 꼭 작성을 해봐야 돼. 그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디 들어가냐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공부를 쭉 할 겁니다. 이 안에서 다 출제가 돼요. 자, 어디 가냐면 398쪽 가요. 398. 자, 398쪽 봤어요? 네, 398쪽. 거기에 기본 방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01번 찾았어요? 기본 방침.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한번 딱 엮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엮었어요. 자, 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동그라미 딱 치고 10년마다 10년 단위 뜻입니다. 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본방침 수립 몇 줄? 5년마다 동그라미 쳐야죠. 반원씩 동그라미 치자 그랬죠? 자, 그 타당성 검토 밑줄 거예요.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다시 갑니다. 이거 봐요. 우리 기본방침의 수립은 누가 수립한다라고 나와요? 국토? 옳지. 다시 기본방침은 누가 수립한다? 다시 기본방침은 누가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기본방침 누가 수립? 옳지. 잊어버릴 거예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진짜 약속할 거예요? 못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무릎까지 쌓이는데 엄청 인기인데 그거 이번에 저기 뭐야 합격자 모임에서 그 노래 불렀는데 안동역에서 엄청 인기인데 안 읽는 건지 못 읽는 건지. 자,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한다? 옳지. 자, 생일이 언제다? 10월 5일 날 뭐 했다? 수퇴했다.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한다. 내용 잡을 수 있겠어요?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 밑에 02번.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지워요. 지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좀 교정을 보지 못해서. 자, 그걸 어떻게 바꿔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장만 수립합니다. 시장 나오는 거 다 쓸 거예요. 기본계획의 수립은 서울은 특별시장입니다. 특별시장. 자, 대전은 광역시장이 있죠. 광역시장. 인천 광역시장입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이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자치권 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자치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안시장, 공주시장, 아산시장이 됩니다. 시장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끝. 이렇게.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저 같이 합니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다시 한번 가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여기에는 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주도는 이 도지사가 자치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시장군수 관리를 지가 또 다 합니다. 시도지사 관리를 지가 다 해요. 다시 여기 군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본계획 수립에서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산군에 가면 진천군에 가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정비사업에 관한 이 기본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이요. 없어. 내용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10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는 장기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군에는.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부터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 군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중요한 거야. 다시 갑니다.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고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기본 방침 수립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할 자신 있죠? 그런 게 이해했어요. 이것 하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것 하면 더 없어져. 자, 우선 거기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밑줄 긋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자,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천안시죠. 아닌 경우, 천안시가 아닌 경우, 즉 당진시다, 서산시다.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잠깐. 자, 그러면 시장은 전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없네요.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내용 이해 가죠? 어떤 말인지? 다 시락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설명할 거예요. 이 시장을 보면 여기가 천안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산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 당진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서산시장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공주시장이 해당이 되고. 시장 중에서도 천안시장이 아닌, 즉 대도시시장이 아닌 자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다시 여기 시장은 누구냐면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이런 자들인데 천안시장은 해당 사항 없는데 아산시장이 있죠? 이런 자들은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아산시장 같은 자는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승인 받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시험지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잘 봐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는 지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없어. 아시겠어요? 중요하다. 여기는 지금 없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밑에. 자, 그 다음 밑에 가요. 정비계획 수립 나오죠? 찾았어요? 시장 군수는 이렇게 나오죠? 자,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지워요. 시장 군수를 뭘로 바꾸냐면 정비계획 수립권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바꿉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바꿉니다. 시장군수 뭘로 바꾸자? 구청장으로 바꾸자. 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바꿔놨어요?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밑줄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밑줄거어요.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읽지 마세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라고? 시장군수 구청장. 정비계획 수립은 누가 해요? 시장군수 구청장.
자, 다른 거 읽지 말고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세요.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시도지사에게 이 말 나와요? 시도지사 네모였고요. 자, 시도지사 네모에 꺼놓고 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밑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고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쳤어요.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오른쪽 메뉴 갑니다. 대도시장은 이 말 나오죠? 대도시장은 네모 딱 엮고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천안시장은 왜?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니까. 에? 신청하지 아니하고 원래 신청해 가지고 지정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가 되니까 신청하지 않는다 이 말 나와.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이 무엇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군에 해당이 되어지는 홍성군이나 예산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기본계획은 없지만 정비계획은 나온다. 내용 이해가요? 그 정도만이. 자,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이때 시도지사가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시장 중에서도 천안시장처럼 대도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정비계획 수립권자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구역지정 신청 들어가면 누가 지정한다 지금?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갑니다.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가요.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정비구역 지정 나오죠? 영입은 정비구역 지정 나와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네모 딱 엮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네모 엮었어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해야 된다. 자, 잠깐 다른 건 놓아두고 다른 건 이제 내가 기본서에서 강조할 거니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다시 정리합시다. 기수가 쌍둥이 나오죠? 뭐가 하나 나오고 뭐가 하나 나와? 기본 방침의 수립과 기본 계획의 수립이 나옵니다.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한다. 자, 정비계획 누가 수립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구역지정 신청 들어가면 정비계획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전부 다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를 공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법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행정행위 공부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서 하는 걸 공부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건 놓아두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 402페이지를 딱 가봅니다. 402쪽을 딱 봐요. 402페이지. 우선 402페이지 봤어요? 자, 402페이지를 딱 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구성 이렇게 나오는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위원장을 포함한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밑줄 거예요. 시점이죠. 지금 추진위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밑줄 그었어요. 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의 동그라미 딱 치고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수의자 과반수의 통일을 얻어. 자, 밑줄 거예요. 토지 등 수의자 과반수 통일을 얻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원이 네모 딱 엮고 이것을 구성하여. 자, 제일 끝에 시장군수의 승인 밑줄 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추진원이가 몇 인 이상 나와요? 5인 이상이지. 자,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갑니다. 정비사업은 승인권자, 인가권자는 무조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꼭 잡아주셔야 돼요.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중요한 거다. 시장군수.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장문서의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추진위원회는 우리 여기 강의실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비사업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5인 이상이 추진위원회가 서로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야. 왜? 뭔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 등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싸그리 밀어버리고 새반짝이 들어가거든. 떨어져도 엄청 떨어져 이게. 그래서 추진위원회 이권 다툼 때문에요. 추진위원들끼리 예전에는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었어요. 추진위원회는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인들끼리 하는 일에 행정청이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합장 피살당하고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집단으로 싸워요.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한테 승인받는 자만 추진위원회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승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시장문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장문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위원회가 된다는 얘기는 이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가 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이 모두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빚 많이 져버리잖아. 우리끼리 논아서 갚아야 돼 이게. 그런 내용들은 이제 또 기본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나와요. 추진위원회는 누구다? 서두르는 자다. 서두르는 자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다른 건 놔두고 03번에 가겠습니다. 03번. 03번에 조합설립인가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양가로 1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밑줄 거예요. 밑줄 그었어요? 자,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니까 잘 보세요. 이거지? 두 번째 사업과 네 번째 사업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맞잖아. 그러면 강약에 걸려야 돼? 대답 안 하면 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누가 깎아먹은가 봐. 자기네들은 말하기 싫으면 안 하고 졸고 싶으면 졸고. 수업 받기 싫으면 중간에 가방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강사만 너 가지 말고 졸지 말고 너 혼자만 마이크에다 대고 계속 혼자말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 민법에 나오나? 알았어요. 나도 깎아보게 할 거니. 자, 우리 두 번째 사업과 네 번째 사업은 강약이 걸렸죠? 이 부분 볼 거예요. 강약.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자,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가로 열고 닫고 가. 두 번째 줄 갔어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그어놓고 밑에 동그라미 쳐요. 4분의 3, 2분의 1이니까 강약에 걸리죠. 예,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눈여겨봐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리가 또 있으니까 그 정도만. 자, 동의를 얻어 네 번째 줄 보세요. 시장문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문서 인가 나와요? 이 부분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자, 인가권자는 무조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시장문서로 시작해서 시장문서로 끝난다.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밑에 주택 재건축 사업 갑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자, 동글배기 1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이죠. 여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정하는 때는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네모였고요. 주택단지 갑니다. 주택단지 네모였겠어요? 안에 공동주택 각동에 동그라미 쳐요. 각동 동그라미 치고 중간약에 걸리죠. 두 번째 줄 갑니다. 가로 열고 닫고 구분 수의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중간약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플러스 개념이죠. 또는이 아니라는 것만 유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갑니다.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전체라는 표현 나오죠. 전체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구분 수의자 4분의 3, 네 번째 줄입니다. 밑줄 그어요. 구분 수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요. 강하게 걸립니다. 그래요? 자, 밑줄 그어놓고 밑에 동그라미 쳐요. 밑 빠져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또노로 바꿔 버리면 안 됩니다. 밑 빠져 버리면 아주 보기 싫어요. 어그적거리고 빨리 병원 갔다 와야 돼. 아주 시간은 충분하니까. 낮에 엄청 웃었어.
자, 이 동그라미 2번 봐. 동그라미 2번 보면 저녁반은 졸리기도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웃으려고 해야 내가 웃을 기운이 없지. 자, 동글뱅이 2번 봐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밑줄 거예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겁니다. 이거 아닌 곳이죠. 강중에 걸려야죠. 강중에 걸립니다. 자, 강중에 걸려야 되는데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밑에 일단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잘 봐요. 이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조금만 봐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건 다음에 다 할 겁니다. 이게 플러스라는 게 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또는이 아니에요. 둘 다 충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4분의 3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토지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입니다. 밑이에요. 이게 밑와 고 이런 뜻이죠. 자, 토지 면적 3분의 2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잠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 내용이라고 또는 하고 요 밑이 크로스되면 안 돼요. 여기에 밑이 걸려버리고 여기에 또는이 걸려버리면 틀립니다. 중요하거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잘 보겠습니다. 또는이 들어가는 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이 들어가는 건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 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밑은 뭐와 뭐를 연결하냐면 토지면적 3분의 2와 이것하고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것을 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또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둘 중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지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다음에 이해하게요. 다음에 이해하게. 일단은 처음 공부하니까 또는과 밑이 크로스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자, 됐어요. 놓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합의 법인격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밑줄 그어요. 조합은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즉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은 누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건 누구야? 응?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게 누구야? 사람이 사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내 돈 꿔갔으니까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는 갚아야 할 의무도 있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 이 사람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법인이 있다. 봐봐. 이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이라 그래. 법률 용어로 사람을 뭐라 그래?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지? 예.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전공한 자로서 그분이 뭐라 그랬어?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걸 갖다가 이게 혼란스럽게 정책을 갖다가 왜 정치인들한테 그걸 갖다가 뭐 하냐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하는 당에서 야당에서 막 들고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라 그랬어? 나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 보통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뭐냐면 자연인과 법인인데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합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권리 능력을 갖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은 모두 조합원은 피해를 입은 이 조합원은 보상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되지. 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 권리 능력을 갖췄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어떤 일정한 단체에다가 이게 법률에 힘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단계가 있겠어? 단계가 없겠어? 있어.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온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돼. 옛날에는 사람 하면 뭐가 있어? 사람 자연인하고 이 곰한테 쑥하고 마늘하고 줘버리면 사람이 됐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야.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인격화시킨다고. 자, 봐요. 그러니까 이거야. 고속도로 가다가 무슨 놈의 공사 구간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들이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막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뭐 해야 되냐면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돼야 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이 자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뭐를 했어. 이게 사람으로 만들어냈다고. 근데 한국도로공사는 뭐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법이.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 고엽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해서 뭐를 갖다가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여기에서 둘 중 하나가 돼야지. 뭐야? 법이냐 공법이냐고. 내용 아시겠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뭘 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국가 너 나와. 막 이러면 국가가 뚜벅뚜벅 나오느냐 하는 거야. 법인 너 조합 나와봐라. 내가 조합 너가 왜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권리 배분이 되어졌는데 나만 왜 권리 배분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왜 평당 가격대를 갖다가 똑같은 인접 땅에 평당 500으로 쳐줬는데 나는 100만 원으로 쳐줬냐? 똑같은 땅인데 상업지역 땅을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러면 조합 나와봐라. 하면 조합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 안 나와? 어떻게 나와? 조합 봤어? 조합이 권리 능력이 있다 하지만 조합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조합 봤어요? 이거 우리 형체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단체니까 일정한 단체에다가 관념상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거든. 조합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 못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그 조합을 대표한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사결정을 조합을 대표해서 해야 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조합장 이사 감사라고. 따라서 조합장과 이사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 자기 계약이라든지 또는 뭐 소송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쌍방대리가 되어지고 자기 계약 금지 원칙이야. 무건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민법에서 쭉 공부할 거야. 그 내용이 민법의 베이스가 깔려야 이게 내용이 이해가 쫙 간다고 이제. 그래서 조합장 이사를 갖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감사. 이런 걸 대표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어느 시점을 갖추는 거냐 하는 거야. 우리 호흡을 빡 해버리는 조합이 이게 숨통이 탁 트이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등기하는 시점에 호흡을 합니다. 사람이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공부한다고. 그래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써. 설립한다가 아니고. 인가 받으면 설립하고 바로 사람이 되어지는 시점은 등기를 꼭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라고 딱 뜬다고. 떼게 걸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걸 공부해. 그걸. 기본서를 한번 자세히 해. 여기서 이제 사람 마늘 준다는 말한테 그 얘기에서 빵 터져버렸어.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아산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빵 터져서 강의를 못해서 진도로 문 닫고 웃고 있느라고. 수업 끝. 딱 그때 당시 그랬어요. 기대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오른쪽으로 봐. 조합은 법인격 등 이렇게 나오지?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죠. 권리 능력을 갖추는 자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고,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밑줄 그어놓고. 민법 중 조합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이죠.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자,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년의 주된 사업 소재지에, 자, 제일 끝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드는 거예요. 태동하는 시점입니다. 자, 3번에 필요 없고, 조합원 자격 필요 없고, 사업시행 계획 등. 우리 403쪽 사업시행 계획 등 이렇게 나와주죠. 거기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서 밑줄 한번 딱 그어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정관 등과 그 밖에 구두기 통보력을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밑줄 긋고 사업시행 인가를 발휘한다.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 뭐 딱 엮고. 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자, 여기서는 지금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을 보면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돼요.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가 정비 사업, 이렇게 돼요. 자, 우선 한번 해봅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다시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천 국제공항 하나 설치합니다 할 때 했던 이 그림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은 이렇게 눈사람 모양이 나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뭐냐면 기수 나오고 정수 나오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수 쌍둥이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정수 나오는 사업이, 그 다음에 이제 조사관인가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비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요 시행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포크레임 형태를 그리면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됐었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을 옳지 무슨 계획이라 한다? 실시 계획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 그래. 말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시국기지에서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자가 나와서, 이건 기본 사무에서 할 겁니다.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사업 시행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이대로 이렇게 표현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로 보면 공익성이 있는 행정청에서 하는 주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천안시에서 공원을 설치한다, 천안시에서 도로를 낸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 그런다? 실시 계획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여기에 현대건설이 현대 사옥을 100층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인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인들이 해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에서 사업시행 계획 이렇게 표현해. 실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내용 이해 가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보다 공익적인 행정청 등에서 하는 사업은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 사인들은, 우리 정비사업은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조합결성에서 하는 거니까, 사인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걸 갖다가 사업시행 인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넘어가서 404쪽을 한번 봐요. 404페이지를 딱 보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오냐면 사업시행 계획의 작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사업시행자는
밑줄 그어놓고 시행자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게 실시계획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른쪽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주죠. 자 잠깐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잠깐 여기 봐주셔야 돼. 여기 잠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 이걸 갖다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줄여서 사업시행 인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시를 한다고. 이 고시는 왜 하느냐 나중에 다 이해할 거야. 지금은 이제 한번 가보자고. 예. 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하고 또 고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잠깐만 이거 봐요. 제가 관리처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야 관리처분이? 권리 배분 이거라니까. 이걸 얘기한다니까. 권리 배분을 뭐라 그런다? 법률용어로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이라 그런다. 이 권리 배분하려면 계획 이시해야 돼. 계획 없이 해야 돼. 계획 이시해야지. 그 권리 배분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요. 내용 이해 가요? 아무렇게나 관리처분 할 수 없거든. 권리 배분할 수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걸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는다는 말을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가받았으면 오픈시키는 걸 관리처분 인가 고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잠깐 설명 잘 들어야 놓치면 안 돼. 자 여기서 2억 5천짜리 이거 있으니까 요걸 주겠다 하는 걸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처분을 하려면 이렇게 권리 배분을 하려면 갑에 있어서 이 건축물과 토지가 자기 땅이었고 자기 건축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이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만 이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걸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요? 자 그런데 관리처분은 권리 배분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 건축물의 가격대가 2억 5천이 어느 시점에서 나온 가격대냐 하는 거야. 이 2억 5천이라는 이 감정평가한 가격대가 이 감정평가한 가격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있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한 가격이 2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잘 봐야 돼. 그러면 감정평가의 가격이 2억 5천이 이 시점에 나왔는데 2억 5천이 나왔는데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2년 걸려버렸다 하면 2년 전에 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가지고서 권리 배분한다는 뜻이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로 해야 돼. 몇 년 걸려도 괜찮아. 바로 해야 돼. 바로.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의 제한을 두게 된다고. 그러면 기간의 제한을 어떻게 두는가 봐. 자. 처음 하니까 이거 들어보기만 합니다. 기본서에서 다시 자세히 나가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갑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이라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줘야 돼. 그러면 그걸 보고서 쭉 시행자가 이 권리 배분에 나서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제출해 주려면 언제까지 제출하십시오 하는 걸 통지를 해야 된다고. 잘 봐요. 이게 있어야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편지 형태를 제가 그렸어. 이해가요? 이걸 통지를 해줘야 돼. 이 통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걸 갖다가 제출해 주면 그날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출 받아서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분양신청 통지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는 분양신청하십시오 하는 통지야 이게. 근데 이 내용을 쫙 뜯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자 존경하는 조합원 갑에게 자 만물이 소생하는 아니 봄이 아니지 또 그런다. 엄동설안에 간에 뭐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조합은 다음과 같이 우리 조합원 모두에게 관리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제출 서류 이렇게 나온다고.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또는 이 건축물에 있어서 이 등기부 등본이다. 자, 세 번째가 환지 예정지 증명원.
환지 예정지 증명원 이렇게 나옵니다. 증명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청서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사무실에 있다. 자, 토지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각자 제출해야 되고 환지 예정지 증명원은 가로 열고 해당자의 하나 이렇게 나와. 해당자의 하나다 이 말이 나온다고. 질문 않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는 건 제가 삼순환에서 설명합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환지 예정지 증명원이 삼순환에서 갈 거야 제가. 해당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도 지금 듣기만 해요. 자, 이걸 갖다가 두 번째 제출 기간 이게 바로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죠. 분양 신청 기간 제출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 5월 20일까지 이렇게 딱 제출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요. 그러면 2010년 5월 20일이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거야, 이게. 만료일을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해 들어갑니다. 분양 설계 계획이 들어가요. 분양 설계를 해. 이 분양 설계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라고. 잘 봐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거냐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다 접수 받아가지고 권리 배분에 나서야지. 분양 신청하는 쪽쪽 너는 25평 아파트 가져가. 너는 30평 아파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돼 안 돼? 분양 신청 기간 중에 관리 처분 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지.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분양 설계.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 이따 체킹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제출 장소 이렇게 나온다고. 제출 장소 이렇게 나와. 제출 장소가 서북구 쌍용동 하이렉스 건물 503호 조합 사무실 이렇게 나와. 새로운 조합 사무실 이렇게 나온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번째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자, 현금 청산하겠음. 가로 열고 2010년 8월 15일까지 해서 현금 청산하겠다. 90일 이내 현금 청산한다는 이 정비법에 있어서의 법적 조항에 근거해서 이때까지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쭉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의 제한,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제 뭐가 걸리냐면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사이에 이렇게 해서 통신 안테나에 걸립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통신 안테나. 우리 휴대폰 보면 통신 안테나가 막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 통신 안테나 이렇게 우리 좀 기억을 갖다가 풍향계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좀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그으면 무슨 안테나요? 통신 안테나예요. 통신 안테나. 이게 바로 뭐냐면 통지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통지야.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잘 보세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며칠 내에 이 통보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60일 이내에 이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통지를 해서 딱 뜯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2010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때까지 제출하라 이 말인데 이게 부장신청 기간인데 이걸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겠어? 아니면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겠어? 그렇단 말이야. 중요하다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법적 근거가 바로 뭐냐? 이건 거야. 내가 이건 임의적으로 한번 정한 거고, 이 신청기간이야. 이게 부당 신청기간이거든. 이게 부당 신청기간이거든. 신청기간 통신안테나. 이게 어떤 근거를 두고 나왔느냐 하는 거야. 이거야. 이렇게 통지한 날이 있겠지?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이렇게 된다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요. 60일 이내에서 이렇게 정한 기간이 이 기간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조합장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임의적으로 제가 정해봤어. 그래서 잘 봐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사고 유통에 걸려 60일 이내 통지, 이 통지를 해줘야 돼. 감정평가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하자 이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때까지 이 4월 1일부터 5월 20일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나온 거냐? 부당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이렇게 된다고. 이날부터 기산점이야.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 이 기간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조합원은 이 기간 내에 쭉 제출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런 내용들을, 이 내용을 제출해주면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배분에 쫙 나선다고. 그걸 분양 설계한다, 관리 처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다 했으면 인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행정청에. 누구 인가요? 시장군수 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응?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이 내용이.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자고. 405쪽. 405쪽 한번 봐봐. 405페이지에 405페이지 보면 분양신청 이렇게 나와주죠? 거기에 동글배기 1번 봐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 사고 유통 잡아갈 거예요. 60일 이내 동그라미 딱 60일 동그라미 쳐요. 이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한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딱 치고 통지하고 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하자. 밑줄 한번 긋고 자 2번에 분양 신청 기간은 네모 딱 엮고 자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밑줄 긋고 통사문 6 잡아가야 됩니다. 잠깐 저 여기 봐. 여기 다시 봐. 자 저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통신 안테나 통지 신청기간, 통신 안테나,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사고 유통. 이걸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유도록 하냐면 꼭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조합설립 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통지하자 이렇게 바꾼다고. 땡겨버린다. 기산점이 이걸 하니까.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바로 통지해서 빨리 권리처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권리처분해라. 그래서 따라서 해요. 사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유통 60일 이내 통지 통신 안테나 신청기간 통사문 6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사고 유통 통사문 6 사고 유통 통사문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면 밑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봤어요? 거기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그어요. 아니한 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이라고 딱 쓰고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입니다. 처리한 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딱 쓰고 동글배기 2번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제외된 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시작.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 시작.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이번에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쫙 긋고 별 붙여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요. 사업시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요. 옳지. 다시 한번 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고. 다른 말로 무지하게 바꿉니다. 다음 날부터야 90일 이내 동글배기 딱 치고 예전은 150일이었어. 자, 그래 90일 이내 한 석 달 늦어. 자, 이 90일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자. 현금 청산 밑줄거요. 며칠 이내 현금 청산한다. 옳지. 며칠 이내. 기산점이 어느 시점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에부터야 다음 날부터야.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넘어가서 406쪽 갑니다. 406페이지. 자, 406페이지 보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양가로 2번. 중간 봤어요? 거기에 다른 건 놓아두고 지금 동글배기 5번을 딱 봐요.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설계 네모 딱 엮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나와요?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내용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내용이다. 이 내용. 자, 이거 봐요. 이거. 자, 이게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이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하겠다. 분양 설계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거든요. 관리처분 한다. 이 내용이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분양 설계는 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땡에 걸린다고. 말이 안 되지. 막 제출하고 있는데 뭐 오른쪽쪽 전부 다 관리처분을 어떻게 하냐고. 그게. 자, 됐어. 놓아두고 오른쪽을 딱 보면 양가로 3번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자,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밑줄 긋고 별표. 이걸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고시로 고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고시죠? 관리처분 인가고시로 알면 됩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밑줄 한번 딱 그었어요? 밑줄 딱 그었죠?